안녕하십니까. 불법과 폭력을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다. 당장 건설 현장 불법부터 뿌리 뽑겠다 하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회계의 투명성 강화다. 지난 5년 동안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도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1,500억 원 지원금과는 별도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노동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건설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원래비 수치와 노조의 전임비 요구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근절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가 계약된 급여 외에 별도의 금전, 소위 원래비를 요구한다면 최장 1년 동안 자격이 정지됩니다. 노조가 원래비 지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던 태업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보고 발표했습니다. 노조가 건설 현장을 오랜 기간 동안 장악하면서 관습이 되다시피 해버린 원래비,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태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근절 방안과 처벌 강화가 그 골자입니다. 정부는 우선 노조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채용 강요, 전임비 또는 원래비 수취 등을 형법상 강요, 협박, 공갈죄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기계 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 위법한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서 원래비 강요, 현장 점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이나 면허 취소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도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노조의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 잘못된 관행과 그런 잘못된 분위기를 깨기 위해 금년 초부터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번에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원도급 업체와 감리회사의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비를 바치거나 뜯는 기사에 대한 단기 처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현행법상 타워크레인 기사의 조종사 면허를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법도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대책 발표와 동시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원래비와 전임비를 내지 않으면 노조가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일삼는 태업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손보는 방식으로 고용부와 협의해 근절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작업 중인 타워 크레인 아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타워 크레인의 회전 반경 전제로 주장하는 식의 악용을 막겠다는 겁니다. 노조가 건설사의 외국인 불법 채용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장 인력 수급을 돕기 위해 외국인 불법 채용이 적발되면 사업주에 적용되는 1년 내지 3년의 고용 제한 기한을 완화하고 적용 범위도 사업주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불법 채용 자체는 위법이지만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현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국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받은 원래비가 연간 5,5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38명이 총 234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경찰은 조직적 불법행위 400건을 수사해 그중에 20명을 구속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3월과 4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및 채용 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을 하고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사법경찰권은 지난 1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언급했으나 실무적인 조율이 필요해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국토 관계자는 부처 간 이견이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요약해 전해드린 대로 21일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와 관계부처의 개선 의지 등으로 볼 때 노조의 만성적인 불법 비리부터 뿌리 뽑음으로써 노동개혁의 고삐를 잡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노조의 원래비 요구,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장사 등 불법 비리가 판을 치고 지금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뭘 했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막대한 지원금과 세제 혜택까지 받으면서도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노총. 그 노총은 정부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기에 멋대로 마음대로 파업하고 생떼를 쓰며 마적단 같은 짓을 하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조 전임 요원들이거나 노조의 양대 집합체인 노총들이 그동안 해온 짓들은 노조를 위한 것도 노조원과 근로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들 개개인의 이속 차리기만이 목표였던 것이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조합비를 울고먹으며 뒷돈까지 챙기고 일은 안 하고 멋대로 즐기며 호의호식하고 대물림까지 해먹을 생각만 하던 해충들이며 국가사회의 곰팽이들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국민적 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개혁 과정에서 다소 불편해지고 사회 분위기가 경직되지 않겠느냐고 걱정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정부가 하려는 썩은 것을 과감히 도려내는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